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6월 8일 시행됩니다. 강원특별법이 시행이 되면 농업과 군사, 산림과 환경 등 4대 규제가 완화되는데요. 특히 절대 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구역의 해제가 가능해져 지역 현안 사업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유주성 기자입니다. 넓게 펼쳐진 평지 옆으로 하천을 끼고 있고 고압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이 설치돼 있습니다. 근처에는 국도가 위치해 대형 화물차의 통행도 원활합니다. 대규모 산업단지에 최적화된 입지지만 대부분 농업진흥구역, 일명 절대농지에 속해 있어 농지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핵심 소재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온 영월군은 전력과 공업용수 확보, 교통 편의성 등을 고려해 이곳을 낙점했습니다. 다음 달 8일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이 시행되면 강원도지사 권한으로 개발 효과가 큰 농촌 활력 촉진지구로 지정해 절대 농지의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원주시는 문막 도시개발 사업, 흥업 대학타운 조성 사업에 일부 포함될 절대 농지에 특별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횡성구는 안흥체육공원과 우천 제2산업단지 조성에, 평창구는 민간기업과 협력해 추진 중인 콘텐츠 스튜디오 조성 사업에 특별법 적용을 추진해 사업의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농촌 활력 촉진 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이제 농림부까지 이게 이제 사안이 올라가지 않아도 되니까 빨리 사업을 착공할 수 있는 거고요. 특별법 시행 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절대 농지를 해제할 수 있는 강원도도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절대 농지 해제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조사했고 영월, 평창 등 9곳의 지자체가 올해 안에 관련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법 시행에 앞서 도조례를 만들어 절대 농지를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완료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도내 8명의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강원도 1호 법안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될 전망입니다. 한기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 의원으로 이름을 올릴 예정인데 한 의원을 만나 특별법의 내용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사선 의원 반열에 올라 22대 국회에 입성한 한기호 국회의원. 첫 대표 발의 법안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며 앞으로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산업을 더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도시 구축을 위한 국제학교 신설과 외국인 중고등학생들이 강원도에 유학 올 수 있도록 외국인 학교까지 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차 개정안에는 이런 특례들이 담길 예정입니다. 글로벌화된 교육을 만들겠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춘천이 해당되기 때문에. 하지만 2차 개정 당시에도 정부 부처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3차 개정안에는 사선의 한기호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3선 송기현 의원도 대표 발의 의원으로 이름을 올릴 예정입니다. 행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행정부의 담당 부서들을 불러서 좀 우리의 여건을 설명하고 동의하게 만드는 거지. 한기호 의원은 1순위 상미로 국토교통위원회를 꼽았습니다. 차질 없는 예산 확보가 필요한 춘천 서면대교와 소양 8교 건설, 철원 고속도로를 비롯한 양구 46번 국도 확장과 화천 5번 국도 개선이 가장 중요한 지역 현안이라며 국토위로 가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22대 국회의원 가운데 장성 출신 의원이 한 의원을 포함해 2명뿐이라 국방위원회 차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역 발전과 또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결국은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태민안입니다. 한기호 의원은 22대 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당분간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이처럼 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지역구 이철규 의원이 폐광 지역의 지정 면세점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석탄 사업 사양화로 폐광 지역이 침체하면서 대체 산업 육성이 필요한 만큼 면세점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판매 물품의 간접세를 면제하는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59회 강원도민체전이 오늘 화려한 막이 올라 다음 달 4일까지 펼쳐집니다. 양양군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도민체전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대회이기도 해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태백산 천재단에서 불을 밝힌 뒤 200여 킬로미터를 이동한 성화봉이 활활 타오릅니다. 양양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도민체전은 다음 달 4일까지 닷새간 펼쳐집니다. 대회 주제는 뻗어가는 양양에서 하나 되는 강원의 힘입니다. 양양군이 서핑 성지 등 전국적인 관광지로 떠오르고 특별자치도가 된 강원도의 화합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이렇게 강원도민체전이 이렇게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스포츠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양양군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선수와 코치진 그리고 각 시군의 체육회 등 모두 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대회 종목은 모두 41개입니다. 이 가운데 요트와 육상, 양궁 등 28개 종목은 양양군 곳곳에서 경기가 진행됩니다. 이 밖에 수영과 체조, 근대 5종 등은 춘천에서, 클라이밍은 원주, 사격은 횡성에서 열립니다. 대회 개최지 양양은 양궁과 럭비 등을 제외한 35개 종목에 출전하는데 사이클 종목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남녀 고등부와 일반부 사이클에서 금메달 4개를 석권하는 게 목표입니다. 특히 양양군 대표 선수 가운데 최근 전국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양양고 홍아랑 선수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얼마 전에 한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좋은 성적을 거둬서 이번에도 최선만 다하면 금메달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회 기간 양양에서는 문화공연과 스포츠 체험 행사가 잇따라 펼쳐집니다. 개막식 당일 양양 종합운동장에서 기념품이나 먹거리를 판매하는 웰컴 마켓이 개최되고 대회 2일차에서 3일차에는 전통시장 다목적 광장에서 인디밴드와 성악가 등의 공연이 열립니다. 선수단에게 남대천 수상 레포츠를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영화를 보시면 또 음료와 팝콘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4일 양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폐막식에서는 파페라와 버스킹 공연이 펼쳐져 대회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교육부가 내년 강원도 4개 대학의 의대 정원을 당초 예상됐던 301명보다 23명 더 많은 414명으로 확대합니다. 강원대는 91명으로 증원이 그대로 확정됐고 각각 100명씩 선발할 것으로 예상됐던 한림대와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104명, 가톨릭 관동대는 115명이 배정됐습니다. 지역의 인재 전형 선발 비율은 강원대가 60.4%로 55명, 한림대는 21.2%로 22명을 뽑고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30명, 가톨릭 관동대는 40명을 선발합니다.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이 60%를 넘지 못하는 비수도권 의대는 8곳인데 이 중 강원 지역의 대학이 3곳입니다. 춘천시 공무원들이 특정 시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량이 A4 용지의 10상자에 이른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를 이달 초에 전해드렸는데요.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라는 춘천시 의회의 공식적인 반박 입장 이후 갈등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공무원 노조가 자료 과다 제출 요구를 이유로 국민의힘 배숙경 의원의 사퇴를 요구한 건 이달 9일입니다. 18일 뒤 춘천시 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춘천시 공무원 노조가 의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갑질로 치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강원도 공무원 노조가 가세해 공무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공무원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춘천시의원 배숙경은 즉각 사퇴하라! 배 의원이 거듭된 조율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공동 대응에 나선 겁니다. 전공로 강원본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시의원의 특권의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공무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배숙경 의원의 지속 반복적인 갑질 행태가 비단 춘천시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 강원본부 5천여 조합원의 이름으로 엄중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춘천시로부터 자료 제출과 관련해 조율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 역시 자료 제출 요구는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감시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많고 적음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더라도 서로 상호 협의 하에 좀 물리적인 불가능 부분은 서로 이제 좀 배려를 하고 하면. 공무원이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무원들과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의원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과수화상병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하고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나 배나무 등의 잎이나 줄기, 꽃 등이 타들어가는 병으로 주로 5월에서 7월 사이 발생해 선제적인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25일 홍천의 배 농가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긴급 방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올해 1월 1일 5명의 사상자를 낸 평창의 LPG 충전소 폭발 사고와 관련해 벌크로리 운전기사에게 1심 재판부가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업무상 과실폭발성 물건 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된 50대 운전기사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고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원대학교가 교육부에 2024년 대학 내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사업 혁신파크 트랙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대학 내 유휴 공간에 기업과 연구소의 입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달 중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9년 5월까지 5년 동안 8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강원대는 춘천 캠퍼스에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 첨단 산업단지에 첨단 바이오와 ICT, 빅데이터 융복합 산업 지역 혁신 거점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원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다음 달 중소기업의 경기 전망이 이달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는 2024년 6월 중소기업 경기 전망조사에서 업황 전망의 경기 전망지수가 71.3포인트로 5월보다 1.9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오히려 2.6포인트 떨어졌는데 이는 건설 불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건설업의 지수가 22.1포인트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식약처가 생활하수에 녹아든 마약 성분을 분석한 결과 4년 연속 원주에서 3종의 마약이 검출됐습니다. 2020년부터 필로폰은 4년 연속, 암페타민은 3년, 엑스터시는 2년 동안 검출이 됐고 특히 필로폰은 사용량이 가장 많아
2020년에는 1000명당 하루 평균 11.28mg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조사가 4년 연속 이뤄진 곳은 원주가 유일했고 간헐적으로는 춘천과 강릉, 동해에서 검사가 진행됐는데 모두 필로폰 등의 마약이 검출됐습니다. 경동대의 속초 옛 동우대 부지 매각 추진에 지역사회 반발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동우대 부지 환수 및 공익적 활용을 위한 속초 시민 네트워크는 속초시가 주민의견 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우대 부지를 3년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속초시는 규탄 성명서를 통해 경동대가 조속한 시일 내 업무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